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오늘 같은 장 어느 쪽에 주목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김민성 차트스쿨 미디어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안에서 반도체주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제 희망에 좀 거는 걸까요? 주가의 반등에 대한 해석들 들어보겠습니다. 선정 이유는 역시 이번에 발표된 하이닉스의 성적표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가 수치로는 좋지 않은 실적의 발표였죠. 네. 그런데 시장 예상치가 그만큼 낮아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 단순히 분기 실적의 수치보다는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여기에서 재고 소진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명확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고객사 같은 경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있다라는 점으로 조금은 물음표를 내비쳤고요. 그다음에 감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전에 램리서치의 컨퍼런스 콜에서 비춰보면 재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좀 업황이 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뭐 챗GPT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요에 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 대표적인 생산 회사들이 다 감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고에 대한 부분이 줄어듦은 우리가 D램 가격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보다 반등이 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4조 원 가까이 쇼크 나올 수 있다, 손실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3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번 실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감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증권가에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까지 감산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기존 감산 계획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보진 않으셨어요? 우선 지금 감산을 하지 않으면은 힘든 상황입니다. 네,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이 적자가 이제는 만약에 다다음 분기까지 지속된다 하면은 차입이라든지 증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업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재고를 터치하지 않으면 네. 뭐 수요의 회복이 견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힘들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한 거고 일각에는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번 분기에 적자가 4조 이상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약간은 극단적으로 라인을 세우는 선택까지 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주가는 빠질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더 올랐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부정적으로 재고는 아직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는데 IT의 사이클을 과거부터 대입을 해봤을 때 과거와 지금이 동일시 되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업황 안에서 감산 부분, 즉 공급을 터치해주든 수요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게 나오든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업황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비슷한 케이스가 두 가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을 통해서 IT 반도체 이쪽에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은 다시금 각 기업의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든 해서 흔들린다고 하면은 매수 대응이 맞다라는 시각입니다. 일단은 오늘 장은 이 같은 그 이후의 흐름을 기대하는 네. 반등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지금 이성웅 이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 김민성 대표님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DDR5 수요. 네. 사실 지금 메모리 쪽보다는 네. 그 이유를 넘어가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이 DDR5랑 챗봇 관련해서 네. 또 이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서버에 대한 출하량 증가. 이쪽이 D램 업황에 있어서 새로운 키라고 읽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한 거다. 약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빠질 거라고 좀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춤하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반기가 갈수록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도 서서히 이제 상승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기대감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카카오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났었던 이력이 있죠. 근데 그 이력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쪽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좀 우리가 많이 계속해서 비축하고 저장을 하고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혜는 더욱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좀 학습에 들어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학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로봇 쪽에도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아예 안 들어갈 수가 없고 네. 계속해서 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이쪽에도 반도체가 끊임없이 수요가 나타날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견된 좀 악재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반기에 갈수록 바닥을 찍고 우리가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고 반도체 업황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시각을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반도체주가 좀 약했을 때 네. 여기서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우리가 딱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 금지하게 되면 혹시 하이닉스나 삼성 쪽으로 판매 확대하지 마라 이렇게 네. 압박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우리에겐 참 큰 고민이고 네. 두 번째는 대만의 클라우드 관련해서 서버 주문을 축소시켰다고 하던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본다면 혹시 빅테크 관련해서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관련해서 수요가 좀 훼손되는 것 아닌가? 수요 전망치가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건 기운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나서 우려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비축 물량들이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DR4 같이 많은 비축 재고 물량들을 이제 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서버에 대한 좀 주문을 좀 줄였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주문 축소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MS 컨퍼런스 콜에서는 AI에 대한 좀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챗 GPT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버 주문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제 많이 너무 겁을 먹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악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국내랑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재고 소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좀 본격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빅테크 투자 기조는 지속될 거다, 기우다라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우려에 그칠 거다라는 시각 주셨어요. 이성호 기사님,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옵니다. 네. 이제 사업부 부문별로 좀 자세하게 나오고 네. 혹여 이번에 처음으로 이례적인 감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힌트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잖아요. 네. 메모리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안도하는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비메모리의 투자에 대해서도 시장은 기대하는 측면인데 오늘 오사트 벌써 들썩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 실적의 관전 키는 어떻게 좀 포커스를 맞출까요? 컨퍼런스 콜에서 재고 소진의 주기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겠죠. 지금의 컨디션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 그 부분이 첫 번째 주목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OLED라든지 비메모리 따는 특히 OLED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당장은 단행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뭐 중반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뉘앙스를 보이는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따는 투자에 대해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부분의 투자의 좀 구체화를 어떻게 내비칠지 여부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구체화시키는 그림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혹여 안 나오더라도 후공정 쪽은 계속 달리는 거 아니에요, 기사님? 무작정 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공정상 같은 경우는 투자가 단행이 되고 뒷단에서 어차피
그 소위 말해서 실적이 붙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확인하고 아마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낙폭과대부터 IT 쪽도 업황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는 키를 맞춥니다. 네. 그런데 뭐 후공정당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기대 그런 것까지 더해진 거죠. 그냥 그 정도로 우선은 보고 키 맞추기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실적의 방향이 먼저 빠른 쪽부터 움직일 겁니다. 네네. 네, 그런 쪽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탑픽도 그 분야로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주셨을지 궁금해요.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한미나 하나 마이크론 괜찮고 DDR5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ISC, TLB 그리고 테스 같은 장비 쪽도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OLED 쪽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야스 쪽은 또 빠지고 있고 물론 네. LG 쪽이 오늘 안 좋았기 때문도 있는데 반도체 쪽에 지금 기회를 본다면 어느 쪽이 탑픽이세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관심을 클래식하게 가지고요. 접근을. 네. 하이닉스를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퓨어한 반도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소재 부품은 낙폭과대로 올라올 수 있지만 예. 이거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포트에 강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 같은 경우도 제가 감안을 해서 대형주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한 85,000원 수준.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시장의 특성상 지금은 급하게 추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정도 단가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92,500원인데 좀 짧게 우선은 뭐 매매 관점 업황 회복된다고 하면 1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73,000원입니다. 전 저점보다 100원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손절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말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 나온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의 대응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가 73,100원이었네요. 이 네네. 가격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셨고 92,500원 1차적, 2차적으로는 12만 원 말씀하셨는데 업황 회복된다면이라고 하셔서 네. 하반기까지 보시는 가격대로 이해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자, 오늘 같은 장에도 잘 달리죠. 바로 현대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 쪽입니다. 그런데 부품주의 재평가의 시간이 왔나 이렇게 주제를 주셨습니다. 완성차 오늘 잘 가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현대차에 영향받는 충전 다 좋아요. 근데 부품주는 또 내리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잘 좁혀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섹터 보신 이유는요? 일단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너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1위가 항상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네. 이 무역 수지를 1위로 이제 제치고 올라간 게 자동차 수출인 만큼 이번에 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현대기아가 끊임없이 지출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오히려 좀 직접적인 완성차 주가들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부각이 나타나지 못하고 좀 사이클이 남아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 쪽은 분명히 좀 더 셀 기업 쪽으로 수혜가 나타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좀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부품주 쪽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완성차 쪽이 좀 성장을 하면은 부품주 쪽도 당연히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보고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잘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대기아 쪽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어떤 셀 기업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게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 굉장히 주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좀 좋은 종목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는 쪽은 여전히 부품주다. 현대차는 음봉전환, 기아는 실적 발표 이후 반락하는데 부품주는 아직 못 갔다. 근데 부품주가요. 사실 네. 현대 기아차 영향을 받아서 잘 간 거기도 하잖아요. 네. 과거까지 봤을 때. 오늘은 빠지지만요.
이 전방 산업이 좋아서인데 부품주 단으로는 지금 현대위아가 어닝 쇼크가 나왔고 네. 모비스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내일이네요. 내일 9시에 또 실적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기대치가 별로 안 좋아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에 대한 치킨 게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좀 네. 실적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을 떨군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위아는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좀 단가를 낮추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해 전망치로 좀 컨퍼런스 콜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26.6% 가량 좀 성장 전망치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22.3%,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좀 성장에 대한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만큼 잘 버텨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치킨 게임이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완성차가 끊임없이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신규 부품들도 수요가 증가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품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우리가 좀 좋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이 강조해 주신 이 QA 확대를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확실히 숫자로 증명이 됐단 말이죠. 사실 연초에 고금리 때문에 신차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다 불식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작년까지 전년 대비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준 데 있어서는 작년에 또 기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쇼티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우선 부품 수급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뭐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단에서 그 이슈가 있던 부분이 생산이 이게 막 원활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메어놨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의 이슈는 해소가 됐고, 그게 어디에서 할 수가 있냐면 네. 월별 현대 기아차 자동차 판매량에서 보면 기존의 예년의 수치를 회복하는지 그 부분이 네. 바로미터인데 그 부분은 실제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냐 그 네. 여부인데, 우선은 환율과 월별 판매량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분기는 그 시기에 환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환율이 더 유리해요.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이제는 월별 판매량을 보면서 2분기 실적을 좀 예측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번 숫자 나오고 나서 다들 2분기에 판매 더 잘 될 거라고 상향 조정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기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월별 맞습니다. 판매로 네. 확인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볼게요. 오늘 현대차 영향으로 좀 잘 가는 쪽 중에 하나인데 이 포티투닷 유증에 참여를 했다. 작년에 이제 자회사로 인수를 했는데 추가 투자 단행한 거잖아요. 네. 이쪽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린다면 관련주 지금 시세 매력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쪽은 아직 단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보험의 부분의 이슈 해소예요. 이 보험에 대해서 누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배상이 나누어지느냐 그 여부인데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서는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기엔 좀 아쉬운 재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적으로 시각 바뀌면 또 알려주시고. 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 체크해 볼게요. 음봉 전환했고 기아가 크게 빠져요. 그리고 기아 관련해서 뭔가 컨퍼런스 콜에서 힌트 나오지 않을까 같이 움직였던 모트렉스도 1% 넘게 하락하고, 부품주는 네. 위아가 쇼크였다지만 네. 반도체랑 비교해 봤을 때 쇼크 이후에 더 잘 가는 쪽도 많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빠지는지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기아차도 좀 많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나쁘지 않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분기 실적도 계속 좋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피크아웃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온 거 확인을 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잘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1분기가 정점을 찍고 앞으로 하락만 남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OTT 플랫폼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크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피크아웃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나서 빠르게 지금 300불 이상까지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자동차 완성차 쪽에는 좀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마진율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이겠다. 가격 할인으로 전기차를 좀 싸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치킨 게임이란 용어 자체가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둘 다 피해를 본다라는 용어로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좀 입장을 굳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여기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을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 쪽으로 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성차 쪽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는 거는 직접적인 계열사로 좀 셀 기업들보다는 관련 기업으로 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부품 가격을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완성차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들은 좀 이 치킨 게임에 대한 피해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이번에 너무 잘했고 추가적으로 볼 게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과제가 생긴 거다라고 하락 이유를 짚어주신 건데 네. 그러면 경쟁력 있는 부품주 말고 네. 위아나 모비스 쪽으로도 같이 하락이 나오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그냥 투심 영향이에요? 하락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같은 현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엄마가 따라가면 자식도 같이 따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대 위아라든지 이쪽도 지금 현대차가 꺾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피해가야 되는 매물들이 나와야겠다라고 투자 심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시장이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피하자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패닉셀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재차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밸류대로 다시 움직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공략할 만한 부품주는 있다. 지금 밸류체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테슬라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품주? 지금 부품 탑픽을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지금 그래도 국내에서 점유율 이제 현대기아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쪽에 대한 셀 기업인데 그래도 이제 부품 가격에 대한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하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디예요? 제가 선정하는 종목은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모트렉스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해왔고요.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현대기아 쪽에 완전한 셀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자동차 수출에 대한 호황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이제 인포메이션이랑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한 줄임말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외제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마찬가지고 다 이쁘게 나와요. 다 이쁘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판매 유도가 되는 거는 얼마나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편리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중축이 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게 모트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트렉스는 여기에 대한 좀 점유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의 이제 현지 생산에 대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합작 법인 설립한 다음에 좀 목표를 현대 기아 글로벌 업체에 대한 협력을 좀 더 늘려가겠다라고 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영업이익은 줄어도 생산량이라든지 점유율이 더욱더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모트렉스는 큰 영향 없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주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 2만 원에서 2만 500원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급하지 않게 서서히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을 좀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단기 목표가는 2만 3천 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분할 매도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가 강하게 이탈하는 19,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영향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아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목표 달성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반락을 하는데 단기간에 올라온 기아의 움직임 속에서 여기서 부품단에서는 경쟁력 있어서 흔들림 없는 모트렉스는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투자 아이디어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김민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